원래는 30년까지 갈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인기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저희는 처음에 몰랐어요. 인기가 이렇게 많은 줄. 이렇게 오랫동안 끈기 있게 뭔가를 해본 적이 평생에 이거 말고 없는 것 같아요. 열혈 강호와 저희를 따로 떼어놓고 이제 생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삶에 충실하다 보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니까 오늘 하루 열심히 살자. 안녕하세요. 열혈 강호의 스토리를 쓰고 있는 전극진. 네, 그림을 맡고 있는 양재현입니다. 열혈 강호를 모르고 계시다면 아주 젊으신 분입니다. 웬만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만화는 보지 않았어도 제목은 들어봤다라고 하시거든요. 열혈 강호는 1994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30년 된 아주 초장수 무협 만화입니다. 당시에는 독특한 아이템을 가지고 작품을 시작을 했는데 한 30년간 연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익숙한 이제 그런 장르의 작품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할 때 극진영을 봤는데 저희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동아리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글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왔다. 여기서 뭐 하려고 왔지? 라고 했더니 나중에 뭐 애니메이션 뭐 시나리오를 쓰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인정.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동아리 활동하다가 뜻이 맞아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탄생의 스토리는 사실 좀 저희한테는 굴욕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SF적인 느낌의 무협을 한번 해보자 라고 야 이건 획기적이다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그 당시 이제 출판사 분위기가 무협 작품을 잡지에서 연재하는 것도 SF 작품도 반기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 두 개를 합쳐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실어주기 싫은 그런 작품을 들고 온 거죠. 제가 좀 원래 신인 때부터 좀 무대뽀였거든요. 그냥 원고를 그냥 거부를 해도 갖다가 줘요. 실어달라고. 안 된다고 하는데도 원고지 계속 넣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에 기존에 소년 챔프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에 실어줄 수 없다. 그 대신에 영 챔프라고 하는 새 잡지가 나오는데 그 잡지에 옮겨서 라면 실어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좌천이죠, 좌천.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그게 좌천이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보름 뒤에 만들어주겠다.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좋아하는 거 할 수 있다. 해서 만들어 갔던 게 이제 열혈 강호였어요. 앞에 작품은 정말 만들기까지 저희가 기획 잡고 생각하고 설정 잡고 하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썼거든요. 그랬는데 열혈 강호는 그냥 그날 밤 안 하기로 하고 결정난 바로 그날 밤 뚝딱뚝딱 해가지고 다음날 스토리가 나와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1화를 마감한. 술 취해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전혀. 일단 정파하고 사파하고 이렇게 같이 주인공 둘이서 그렇지? 가다가 뭐 이렇게 투닥거리면서 시작하면 되지 않겠어? 뭐 이런. 한 명은 남자고 한 명은 네. 여자고 어느 쪽이 여자인 거야? 정파 쪽이야? 사파 쪽이야? 아무래도 정파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오래 갈지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치기 어리게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이 원하는 거 우리가 다 맞춰주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 믿어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6개월 정도만 하자. 처음에는 되게 쉽게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순위를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격주간 잡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표지를 열혈강으로 쓰시는 거예요. 순위가 좋은 거 같은데 이거? 라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계속 1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처음에 몰랐어요. 인기가 이렇게 많은 줄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각을 잡고 스토리를 쓰고 설정을 잡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토리 작가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전면에
나왔던 적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 전 같은 경우에는 만화 작품이 나오면 보통은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름만 나오고 스토리 작가들의 비중은 그다지 보이지 않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 작가와 그림 작가의 이름이 따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로 다른 작품들 같은 경우에도 스토리 작가와 이제 그림 작가의 이름들을 따로 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좀 기존의 다른 만화가 분들하고 뭐 스토리 작가 분들하고 하는 방식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완전히 나와가지고 그림만 그리고 이러는 형식이 아니라, 일단 초안이 나오면 제가 보고 나서 다시 의견을 주고 다시 원고가 오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제가 내용을 바꿔버리거든요. 원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세이브 분량이 없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매회 실시간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도 실시간으로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냥 원고에 바로 그려요. 디자인 설정도 없이 바로 그리고 나면 국진형이 딱 보더니 얘한테서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원래 생각지도 않은 캐릭터 설정이 나온 그 원고를 보고 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가 이제 점점 다른 성격들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초기 설정보다는. 아니, 재현이의 그림을 보면은 그 캐릭터에 느낌이 오고 사연이 보여요. 제가 분명히 주문을 한 캐릭터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잘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얘한테 뭔가 사연을 주고 뭔가 재미를 주고 뭔가 특장점을 주고 싶고. 예전에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이 캐릭터들하고 이야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캐릭터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그 사람을 쫓아다니듯이 그 캐릭터가 멋대로 놀게 만들어 놓고 쫓아가는 방식을 취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저희가 뭐 딱히 뭐 선례를 만들었다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저희는 그냥 30년 동안 그냥 연재를 한 거니까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다른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선례를 만들었고 어떤 이정표고,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 말이거든요. 그냥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의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만화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후발주자였잖아요. 후발주자다 보니까 관련 산업들이 제대로 발전한 적이 없어요. 원래는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어서 원래 이 만화를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은 다 아동 쪽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시기가 오니까 30년 동안 하고 나니까 여러 뭐 OTT 장르라든지 뭐 기회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은 열혈강호 본 이야기의 완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혈강호가 30년 동안 연재하면서 곧 끝납니다. 곧 끝납니다 하면서 양치기 소년처럼 되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확실히 끝납니다. 사실 대부분 열혈강호를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 예상을 깨주겠다 하면서 뭐 엉뚱하게 이야기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대부분 생각하신 범위 안에서 결말이 날 겁니다.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숙제는 다들 예상하는 범위 안에서 얼만큼 재미있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근데 저희가 이 완결이 난다 하더라도 열혈강호의 이야기가 완전히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기타 외전이라든지 어떤 각종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을 겁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완전히 만화계를 떠나는 게 아니라 프로듀서로서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아마 열혈강호 세계관의 어떤 지역의 이야기를 프로듀싱하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은 구상은 좀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떠한 콘텐츠가 더 나오게 될지는
저희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품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약간 아쉬운 점이라면은 그 웹툰이라는 장르가 산업화가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클릭 수가 많이 나오고 뷰 수가 많이 나오겠다는 부분에만 장르가 좀 한정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열혈강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저희가 작품을 연재했던 당시에는 무협이라는 장르 자체를 잡지에서 연재하는 거는 망하는 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작품을 시도를 했고, 뭔가 남들은 생각해보지 못하고 그 장르를 하면 망한다고 하는 그런 장르에 대한 도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 도전을 하는 작가들이 또 성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겠지만 실력 이전에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 나이대에 할 수 있는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력이 부족하니까 좀 더 열심히 해갖고 내가 이만큼의 그림의 성과를 얻게 되면 그때 도전을 할 거야, 그때 데뷔를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어설플지언정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일기장처럼 작품이 쌓이겠죠. 후회할지언정 계속 도전해라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열혈강호 자체가 저희의 인생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열혈강호를 연재하는 동안 저희가 나이가 들었고 결혼도 했고 그리고 애도 낳고 지금 벌써 30주년이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축하도 해주시고, 열혈강호와 저희를 따로 떼어놓고 이제 생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끈기 있게 뭔가를 해본 적이 평생에 이거 말고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이 되게 좀 뭔가에 확 매달렸다가도 금방 관심을 잃어버리는데, 재현이는 정말 성실해요. 사람이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도 재현이가 끌어왔기 때문에 제가 따라가서 작품을 만들었지, 저 스스로라면 아마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0년을 같이 일을 해보니까 이렇게 게으른 스토리 작가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뭐 그래도 뭐 화가 났다가도 나중에 이제 스토리 받아보면은 화가 갑자기 싹 녹아드는 이제 그런 결과물을 내주니까 그것 때문에 뭐 중독된 것처럼 같이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살면서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뭐 모토가 있나 뭐 이런 걸 해도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삶에 충실하다 보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니까 그냥 오늘 하루 열심히 살자. 그냥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살자. 그거가 인생의 모토 아닐까 싶습니다.